안녕하세요. 더불어잘살기입니다. 오늘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다소 조금 뭔가 조금 이상한 감지가 조금 느껴집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명확해지면 제가 말씀드릴 텐데, 오늘 한번 보시면 코스피 1.42%, 코스닥 0.9%, 코스피는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이 이 372개, 하락 종목이 이 약 500개,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점이 일단 하나의 좀 키포인트고, 그죠? 자,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보시죠. 코스닥이 한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이 오히려 코스피보다도 그 차이가 적죠.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시장의 큰 어떤 흐름하고 조금 뭔가는 일치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가 있고, 자, 업종하고 테마를 한번 보게 되면 업종 반도체 장비 이 업종에 5.38% 급등을 했습니다.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 모처럼 이제 통신 관련 장비 업체들도 상승에 포함이 됐고요. 테마별로 보게 되면 역시 이제 반도체 장비, 반도체 생산, LCD 관련, LCD도 어차피 이제 반도체와 일정 부분 연관이 상당히 많죠. 장비가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다라는 점. 자, 이런 측면에서 일단 접근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뭔가 지금 새로운 그 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감지된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인데, 앞으로 조금씩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기 이제 업종별 현황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전기전자 부분, 오늘 외국인들이 이 전체 시장에서 약 한 8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 약 7천억을 대형주에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기관들은 오히려 총 매수 금액보다도 대형주를 더 매수하고 있죠.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동안에 제가,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그죠?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변화들이 감지된다는 얘기죠. 뭔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금 무슨 말이냐? 그 변화라고 한다면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이런 변화가 일정 부분 감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그 중에서도 지금 전기전자 부분에서 집중적인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다. 그죠? 그리고 운수 장비 업체. 그죠? 지켜보셔야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꼭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폭등을 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5% 이상 상승했으면 이건 폭등입니다. 폭등. 하이닉스 7% 상승.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전체를 완전히 섬으로 만들어 놔버렸죠. 이 전체를 섬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커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크게 해서 보면, 그죠? 지금 이 시그널이 추세 반전을 위한 어떤 신호일까? 그죠? 이제 그게 제일 키포인트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요 거래량. 이 거래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갭 하락이 나왔죠. 그죠? 갭 하락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자기 역할을 못한 겁니다. 이 기준 거래량이 자기 역할을 못했죠. 그러면 이 기준 거래량 이게 저항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저항. 그죠? 저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서는가에 따라 가지고 추세 전환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추세 전환. 즉 하락 추세에서, 그죠?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다. 비로소 이 기준 거래량의 부분을 일단 어떻게 넘어가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를 보게 되면 자 11월 중순부터입니다. 그죠? 11월 중순부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매수. 그죠? 기관들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입니다. 왜 그럴까? 그죠? 지금 우리 이 국내 시장의 하나 이제 모멘텀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종전선언하고 반도체하고 뭔 상관인데 볼 수 있죠. 자, 혹자는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이 왜 이렇게 안 가냐, 못 가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지 않습니까? 외국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지 중동하고 비슷하게, 그죠? 우리는 그런 체감을 못 느끼지만 외국 입장에서 보면, 외국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언제든지 뭐 김정은이가 뭐 미사일 날릴 수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종전선언 이게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외의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즉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충분히 된다.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북철도가 연결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제2의 성장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령화다, 그리고 저성장 시대로 빠져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를 뭐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그 성장 동력이, 제일 큰 성장 동력이 바로 종전선언이고 평화협정이고 남북 평화통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초인류 선진국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가름 짓는 하나의 중요한 잣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죠. 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매국노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매국노예요. 지금 종전선언 이 모멘텀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부분, 이 부분은 그죠? 우리 국내의 좁은 시각으로 쳐다볼 게 아니다. 외국인들이 물론 좀 더 확인되어야 된다 했죠. 그죠? 최소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준 거래량을 어떻게, 어떤 힘으로, 어떤 거래량으로 돌파하는지 모습을 일단 봐야 된다. 그래야 추세 전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명확히 좀 더 알 수 있겠다. 그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요. 하이닉스 보십시오.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모습이 더 좋고,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이미 추세 전환을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보다 한 발 빠르게 하이닉스는 이미 추세 전환을 했다. 왜? 그 근거, 기준 거래량, 그죠? 이 기준 거래량 여기죠? 이 부분을 꼭지를 넘어섰죠. 넘어서고 내리고 쌍바닥 안 주고 눌러주고 갭으로 돌파. 추세 전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추세 전환. 하이닉스는 이미 한 발짝 추세 전환이 됐다. 오늘부로 추세 전환 됐습니다. 그러면 조정 들어오면 매수입니다. 이제 하이닉스는 조정시 매수 또는 오늘 너무 급등했으니까 그죠? 뭐 조금 조정 들어오지 않겠어요? 조정시 매수 아니면 분할 매수를 이어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일단 분석을 하고요. 삼성전자는 아직 추세 전환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낫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근거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뭐 그 근거 자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꾸준한 일관성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종전선언을 방해하는 세력들, 평화협정을 방해하는 세력들, 남북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세력들, 여러분들이 응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인류 선진국가 못 됩니다. 우리 후대가 좀 더 잘 살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길입니다. 이 길을 방해하는 자들은 매국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제발 매국노 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자 한번 보시죠. 오늘 이제 대선주가 뭐가 조금 꿈틀거리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 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자, 제가 이제 시장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고 꿈틀거림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이닉스는 오늘로서 추세 전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피 지수도 뭔가 그러한 시그널들을 자꾸 주고 있고요. 뭔가 시장이 뭔가 변하면 그죠? 우리도 기민하게 유연하게 시장 움직임을 쫓아가야 돼요. 그죠? 지금 현재까지 제가 빠르게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이들 테마들 가지고 계속 매매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들 테마가 일정 부분 이제 시세가 끝났을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업종과 테마의 등장을 예고하는 하나의 전조곡인가? 그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한진기술 이런 종목들이 일거에 여기서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데는 저도 좀 더 무게를 두고, 특히나 한진기술 같은 경우는 여기 기준거래량이 있으니 그죠? 이 기준거래량을 얼마나 넘었다고 여기서 조정을 들어오겠는가? 그죠? 그것도 한번 좀 의심될 만하고요. 다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거래량이 그죠? 어제 지난 주말에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시간이 좀 확인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에코프로비엔도 좀 더 확인해 봐야겠죠. 아직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텍스트 자이언트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거의 뭐 폭락 수준이죠. 그동안에 많이 먹었지 많이 상승했죠. 뭐 많이 얼마나 먹으신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인데, 그죠? 자, 이 조정에서 내일, 그죠? 내일 상승 출발이 안 나오고 만약에 하락 출발이 나오면 제가 늦참 말씀드립니다만 일단은 한번 잘라줘야 될 필요는 있죠. 그죠? 그죠?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 출발이 자꾸 나오면 이런 것들은 한번 잘라줄 필요는 한번 잘라놓고 매매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세움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좀 더 확인은 필요합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랑평선도 조금 더 확인해야 되겠죠. 상승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 자, 끝으로 게임빌 한번 보죠. 자, 여기에 상승 출발 기준 거래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갭을 오늘 메꿔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반등 다음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락 갭이 나오면 일단은 매도해야 됩니다. 뻔히 추가적인 하락 갭이 나온다든지 상승 갭이 나온다는 얘기, 즉 갭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 방향으로 좀 더 이어갈 공산이 매우 큰 겁니다. 그 갭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적절하게 시장의 어떤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변화에 뭔가 몸을 다시 맞춰야 되는, 그죠? 투자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점차 좀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말까지 아마 이 작업이 완료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과도기. 그래서 이 과도기 부분은 제가 적절하게 시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릴 테니 너무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적절하게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것은 매도 사인이 나오면 가격이 얼마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 사인이 나오면 매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것만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면 큰 무리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